네, 2024년 1월 19일 섹터 방송, 19년 18수입니다. 죄송합니다.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방산과 관련된 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워낙 지금 증시에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이제 홍해와 한반도 관련돼서 첫 번째로 이 어떻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번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약간 타임라인 형식으로 좀 찾아볼 거고요. 이와 관련돼서 좀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느냐 한번 요거까지 해서 좀 두 파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쟁은 뭐 전문가시죠? 네, 믿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이제 홍해 중동 리스크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요거 들어가기 전에 러시아는 전쟁 안 끝납니까? 못 끝내죠. 쪽팔린데. 그래도 불곰의 나라인데. 아니 보니까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지금 보니까 그 우크라이나 수도 옆에 이렇게 딱 진지 쌓아놓고 러시아는 쳐들어갈 생각은 없어. 그냥 이게 빨리 땅 줘. 그냥 약간 이런 느낌이야. 전쟁. 주면 끝낼게. 줘 엄마. 그래서 어. 무슨 공격을 하진 않아요. 그냥 진지만 쌓아놓고 막 3겹, 4겹, 5겹 쌓아놓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근데 우크라이나가 어쨌든 영토 회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막 싸우는데 확실히 미국 지원이 좀 끊기니까 거기다 또 트럼프가 또 난리치지 않습니까? 거기다 돈을 왜 주냐 이러면서 지금 트럼프 지지율 상당히 높습니다. 네. 너 트럼프 얘기했잖아. 아 근데 솔직히 트럼프랑 저기 바이든이랑 4살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트럼프는 되게 정열적이에요. 돈이 많아서 이렇게 열심히 다 투자를 해서 그렇게 된 거고. 바이든 대통령이 돈이 없다고 하는 게 좀... 그 트럼프에 비하면 예를 들면 똑같은 화장품도 트럼프는 1억 전에 쓸 수 있는데 바이든은 약간 몇백짜리 써야지. 사업가 출신이니까. 그럼요. 우리나라에 트럼프 타워도 있잖아. 아 그렇죠. 돌아가자면 네. 우선은 이제 전쟁이 많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시작을 했지만 사실은 이거 빨리 끝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러시아 입장에서는 쪽팔립니다. 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밀고 가야 되는데 얘네들이 그걸 밀고 갈 만한 체력과 장비들과 돈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전쟁을 이렇게 해서 빨리 회복하는 것도 있지만 본인들의 국토를 기존에 폐허가 된 데를 빨리 재건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렇죠. 네, 뭘 해야 되느냐? 그러면 재건을 해가면서 어찌됐건 수복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수복하는 동안에 그게 만약에 더 길어진다. 뭐 먹고 살까? 그 전쟁으로 인해서 밖에 지금 길거리에서 자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재건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가지고 러시아를 무조건 이겨서 이거를 빼앗겠다. 이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길어질 거라는 거. 그 다음으로 이제 이게 확정이 됐던 게 이제 이 자체에서 확정이 된 게 아니라 번져진 게 이스라엘이랑 하마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때 저희가 이제 몇 개월 전에도 얘기할 때 계속 이란 참전할 것 같아요, 안 할 거예요? 저한테 계속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란이 참전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이 중동과 미국의 싸움이냐 아니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때. 네, 근데 결론은 이제 이란이 확실하게 대놓고 참전을 하지는 않았어. 근데 하마스가 알고 보면 이란 쪽에 가까운 거지. 그렇죠. 뒤에서 이제 컨트롤하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후티도요, 이란 쪽에 가깝습니다. 친이란입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에도. 근데 약간 애들이 뒤가 없이 싸우는 것 같아. 네, 왜냐면 이제 그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제 아예 대놓고 이거죠. 뭐, 미국이 다국적군, 영국이랑 같이 하고 들어갔는데, 바로 받자마자 바로 또 해버리잖아요. 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종교라는 게 들어가면, 이제 몸을 불사릅니다. 종교로 인해서 내가 만약에 이 전쟁터에서 전사한다, 그러면 좋은 데 갈 거라고 믿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종교 전쟁은요, 굉장히 길어져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중동에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중동과 서방의 싸움이다, 이렇게까지 갔는데, 지금 순위냐 시아냐까지 얘기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지금 가자 지구에서 무슨 뭐 이렇게 간담회를 했었는데, 이스라엘 총리가 그랬대요. 올해 안에 전쟁 못 끝날 것 같다. 못 끝나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 세력들을 추출하는 게 힘들다. 시간이 걸린다.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장기전에 대한 예고를 했고, 여기에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란이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이란 핵국가입니다. 그죠? 참전하진 않았지만 결국 계속 뒤에서 컨트롤하고 있는 상황에서 후티도 친이란
하마스도 친이란. 미국의 군함이나 이런 걸 좀 어떻게 보면 유조선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쐈다는 거는 아, 지금 미국이 필리핀 전쟁에 참여할 때 약간 그런 모습, 음.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아 이거 되게 오래 갈 것 같은 느낌이 막 드는 거죠. 근데 이란이 대놓고는 못 들어올 게, 왜냐면 이렇게 자꾸 다른 애들로 자꾸 할 거예요. 왜냐면 대놓고 해버리면은 아예 미국한테 들어와라고 싸움 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거는 못해. 그래서 오래 걸리는 거야. 차라리 들어와 이러면 둘이서 야 위에서 붙어. 다이다이로 이러면 빨리 끝나잖아. 근데 뒤에서만 계속한다. 내가 볼 때 이란이랑 미국이랑 붙으면 아니 거의, 무조건 미국이 이기지. 거의 그냥 제 3차 세계대전이랑 네, 그냥 그리고 이란은 초토화 될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초토화 되는데 자 주변이 난장판이 될 거고 그러면 지금 이제 꾸역꾸역 어찌됐건 경기가 이제 고점 찍고 아니 이제 뭐 어찌됐건 이제 안 좋은 힘겨울 고점을 찍고 이제 조금씩 나아진다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야 근데 이란이 날아가면 사우디는 좋아하겠는데? 완전 좋아하지.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또 보기 싫어서 이란 입장에서 알지. 북한이 도발은 하지만 왜 전쟁은 안 일으키겠어요. 아는 거지. 생떼만 살짝 쓰면 먹을 걸 주는데 죽자고 덤벼들면 정말 죽여버릴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체제 유지를 위한 네. 액션이다.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그냥 결론은 이겁니다. 전쟁은 장기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올해 안에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나는 거 쉽지 않고요. 네네. 여기가 안 끝났잖아요.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절대 안 끝납니다. 아 여기가 끝나야 네. 그 다음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네. 지금 반군이랑 미군이랑 보복 공습을 하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한 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지금 쏘는 것 같거든요. 계속 할 거예요. 앞으로도 더 많이 할 겁니다. 네. 더 많이 할 거다. 더 많이 할 겁니다. 근데 미국도 그거를 그냥 국지전으로서 그냥 받아치는 어쩔 수 정도.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예를 들면 진해도 정치적인 이슈가 있는데 여기서 대놓고 참전한다? 어렵지. 그 다음에 명분이 정확하게 없잖아. 우리 상성 공격했다고 대놓고 전쟁을 일으킨다? 그건 애매하지. 왜냐면 반군이잖아. 왜냐면 이 나라가 덤비는 게 아니라 이 특정 집단이 덤비는 건데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특정 집단만 조져야 되는 건데 야 그거 니네 알고 보니까 천친이란이네 야 이란 조져 이렇게 하는 건 명분이 안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그러면 반군이라는 거는 한 군데 다 안 모여 있어. 여기저기 흩어져 있죠. 이 새끼들 돌아다니면서 계속 패야 돼. 그럼 여기 또 조졌다 갔다 옆에서 또 할 거 같아. 그러니까 국지전이 그래서 오래 가죠. 결국은 이란도 이란 뭐 이란에 어쨌든 뒷배 있지만 이스라엘과 하마스도 오래 계속 할 것 같다. 계속 가요. 그리고 계속 그 가요. 주변에 미국과 이란이 약간 뒤에서 계속 약간 국지전을 비슷하게 하면서 계속 네. 잡음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번에 이제 어찌됐건 연합군이잖아요. 네. 미국이랑 영국이랑 다국적군이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했다라는 게 저는 그래도 더 이상의 확전은 막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맞아요. 네. 왜냐면 어찌됐건 취했거든. 니네 이 이상의 선 넘어오면 우리도 할 거야. 그러면 타 지역에서는 전쟁이 일어나는 건 쉽지는 않을 거야. 그냥 이건 시나리오인데 만약에 미국에서 딱 대통령이 정해졌어. 그리고 딱 정권 초기야. 근데 그때도 약간 이래. 그때는 그러면 그때는 끝낼 수 있죠, 그쵸? 그때는 끝내죠. 왜? 네. 본보기가 있어야 돼. 오케이. Strong America. 보여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강한 임팩트를 딱 정권 초기부터 남기고 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거는 전쟁을 대놓고 일으키면 잘 되면은 땡큐지만 약간 안 랜덤에 되면 빠질 수 있다는 거지. 그냥 끝나는 거야. 그 다음에.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금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는 계속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부터 끝나야 된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나라. 네. 이거 지금 얘기가 많은데 지금 대만이 네. 지금 총리가 약간 이제 뭐 사실 예전에 그랬지만 이제 친미다 보니까 중국이 좀 열이 났다. 그래 북한이야. 야. 한번 약간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정은도 잘 알아. 진짜 전쟁하면 없어져. 그리고 김정은은 뭐 흔히 말해서 인민이 뭐 진짜 너무 냉정하게 말하면 죽든 말든 상관없어. 본인은 그 시스템 체제를 유지하고 그 독재 체제를 유지하면 되는 거야. 왕인데 그 왕위에서 내려오고 싶겠어? 그냥 체제 유지하면서 야금야금 가는 게 낫지. 근데 최근에 보면 뭐 주적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미사일도 쏘고 하니까 거기다 또 이제 미국에 있는 좀 북한 전문가들이 이거
전쟁 1950년대 이후 되게 분위기 고조됐다 막 이렇게 나오는데. 네. 전쟁 결론 전쟁은 안 일어납니다. 근데 전쟁은 안 일어나는데 예를 들면 연평도처럼 또 뭔가 국지전이 일어날 가능성은 분명히 있긴 해요. 네, 왜 그러냐?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저도 이제 애를 키우는 입장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때를 씁니다. 음, 근데 때를 쓰다가 예를 들면 지가 꼭 하고 싶은 거 있는데 안 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악을 쓰기 시작합니다. 아, 때에서 악으로 네, 올라가니까? 근데 악을 쓰면서도 스스로가 느껴요. 아, 씨,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작전을 바꿔야 되죠. 네, 근데 아니죠. 그때는 근데 악에 맞춰서 작전을 못 바꿔. 아,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끝까지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론은 사과합니다. 네, 어제 저희 딸내미도 그렇게 혼났거든요. 그러면 네, 결국 얻는 걸 못 얻네요. 얻고 싶은 네, 거를. 못 얻죠. 그래서 아, 제일 좋은 거는 그 악과 떼쓰기의 가운데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사실 뭐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미국이 우리나라지만 정보가 더 빠르지 않겠습니까? 아, CIA나 이런 게 빠르지 않겠습니까? 아, 전쟁 났으면 이미 미국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도망가고 있을 겁니다. 그것도 대피, 있고. 대피시킬 거예요. 그럼요. 그냥 제 생각에는 진짜 전쟁 나면 뭐 대사관부터 시작해서 이런 행정가 애들은 다 다 빠집니다. 본국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지상군이 투입이 되겠죠. 네. 근데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다. 요즘에는 이제 아. 지상군 오기 전에 군함부터 옵니다. 아, 일단 미사일부터 쏘고. 이제 아. 군함을 먼저 이제 전진 배치를 시키는데 아직 그런 움직임은 안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악과 때의 중간인 단계가 제일 음. 본인이 원하는 걸 얻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그 단계다. 근데 이제 그 전에 계속 사실 작년에도 계속 했잖아 중간에. 그러니까 뭐 많이 했어요. 근데 묻혔어. 왜냐면 그 전에 비해서 약발이 많이 떨어졌어.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세게 가서, 야, 제1 적대국이 대한민국이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원하는 건 없어 보이는데. 원하는 게 없어. 걔들은 항상 힘들어. 근데 이제 대놓고 막, 네. 물밀 작업으로 얘기하는 건가? 이거 안 할 테니까 뭐 좀 보내라 이런 건가? 이제 그것도 있고, 이제 저는 이제 두 번째는 어찌됐건 자꾸 사거리가 늘어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발사체라는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나중에는 이걸로 인해서 우리도 우주, 가능하다. 라는 쪽으로 어찌됐건 과학기술을 뽐내는 것도 있을 거예요. 우리도 위성 쏜다? 네, 왜 그러냐면 이게 발사체 기술이 뭐냐면 옆으로 쏘는 거랑 옆으로 쏘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고요. 그쵸. 위로 쏘면은요, 궤도권 밖으로 나가니까 위성 발사체를 보유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찌됐건 이게 처음에는 떼쓰는 관계지만 그래서 얻어낼 걸 얻어내고 나중에는 본인들의 야 봐라 우리 이렇게까지 멀리 쏜다. 이 탄도 계산해봐. 니네 탄도 날아가는 거 계산해보면 알잖아. 중간에 우리가 떨어뜨린 거지. 이거 쭉쭉쭉 하면 막 저기까지 가. 그러면 우리 이거 위로 하면은 우리도 되는 거야. 야, 우리도 충분히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야. 작다고 무시하지 마. 이렇게 이제 최종 시나리오는 가겠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포함한다라고 하면 전쟁은 안 나겠지만 결론은 얘도 길어진다. 물론 많이 알겠는데 네. 우주항공까지 가려면 돈이 더 많이 들 텐데 더 많은 북한 주민들이 희생될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이제 그것도 듭니다. 있지만 그 기술을 팔겠죠. 예를 들면 이제 북한이 팔 만한 데는 아시아, 중동 쪽이죠. 요런 데다가 팔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그 기술을 조금 과시하는 입장으로 옛날에 러시아가 열심히 이제 미사일을 발전시키고 자꾸 그걸 했던 거는 사실은 이걸 무기화시켜서 파는 거잖아요. 다른 데다. 지금도 보니까 북한제 무기가 꽤 많이 돌아다니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요 두 개, 지금 이제 서방 쪽에서 보게 되면 이제 두 개, 그 다음에 이제 북한도 그렇고, 근데 결국 증시에 영향을 줄까가 어떻게 보면 가장 메인 어떤 관심사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최근에 이 전쟁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가벼운 것들, 빅텍이나 뭐 스페코 같은 것들, 막 한 1, 2주 안에 막 쏘던데, 그러니까 얘가 움직이니까 테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간다는 거는 결국 그 전쟁 관련된 테마가 간다는 거고, 얘가 여기서 그냥 흐지부지 하겠지라는 거는 그 테마가 죽으면서 다시 일반 섹터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뭐 이제 그것도 있고 예를 들면 걔네들만 움직이는 거에 저는 포커스를 맞추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방산하면은 빅텍이랑 스페코가 방산주에 들어가요? 아니죠. 그거는 그냥 방산 테마주인 거지 방산주는 아니야. 저는 방산이라고 보기에도 그냥 전쟁 테마주. 그냥 테마인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전쟁이라고 하면 방산주가 움직여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방산주들이 현재 움직이는 거는 뭐 북한과의 이런 것들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다 유럽향이잖아요. 무기 현재는. 수출 네, 무기 수출, 유럽향 무기 수출, 중동향 무기 수출. 아니면 이제 네. 우주항공 네, 이렇게 움직이죠. 요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건 우리나라 거는 굳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오히려 방산주가 그렇게 지금 이런 시점에서 뽑아내고 있지는 않더라고. 네. 그냥 좀 쉬어갖고 오히려 앞에서 말씀드렸던 빅텍이나 스페코 같은 테마주만 움직이고 있다. 근데 결국 전쟁이 장기화되면 이런 것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장기화되면 주식시장에서 약발 안 먹히는 거 아시죠? 안 먹혀요. 네. 네. 그냥 살짝 움직이는 정도지 사실 뉴스플로우 안 보고 그냥 그 차트 보면 아 조정 받았는데 보여? 이유가 뭔지 정확히 모르는 약간 이런 느낌인 것 어,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근데 이런 것들이 올라가게 되면 방산주는 혜택을 보지 않을까요? 역으로? 그렇죠. 근데 이 리포트가 여기서 지금 이제 제가 신한증권 리포트를 갖고 왔는데 이 리포트가 보게 되면 잠시만요.